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심덕섭 고창 군수가 민선국이 군정 슬로건으로 함께 여는 미래, 도약하는 고창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심 군수는 민선국이 임기 중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국민연금 지급과 서해안철도 조기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국이 출발선에 선 심덕섭 고창 군수가 군정 운영 방향을 담은 8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힘을 모아 도약하겠다는 비전 아래 고창군이 꺼내든 1호 공약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도시 추진입니다. 햇빛 바람연금도 임기 내에 구체화해 국민들에게 고정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햇빛소득 마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좀 어플라이를 좀 해서 마을 차원의 연금이 생기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종의 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연매농지를 태양광을 씌우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 20만 평 규모로 굉장히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의 지도를 바꿀 대형 교통망 구축 사업도 속도를 냅니다. 서해안 철도망 국가계획 반영과 고창역 신설을 조기에 추진해 고창을 서해안권 교통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게 또 바로 철도 건설이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몇 년도에 시작한다라는 말은 정확히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초미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그다음에 재정적 노력을 다 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창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석 전 1인당 30만 원씩 군민활력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수렴해 민선 국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관할권 다툼 등으로 멈춰있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가 민선국이 출범과 함께 다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특자치를 출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게다가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구상도 내놓아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새만금 신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면서 협약식 직전 무산된 새만금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 발전만을 염두에 둬야 할 무역항 지정에 전북도가 중립적이지 않은 자문위원회를 내세워 이처럼 관할권 다툼으로 멈춰있던 새만금 연합체 논의가 민선국이 출범과 함께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원택 도지사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단체장과 의장들을 만나 특자체 출범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도 속도감 있게 준비하여 새 시군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약 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광활한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 개발 계획 속에 내국인 카지노 유치 구상을 꺼낸 점입니다. 현재 새만금개발공사는 스마트 수변도시 안에 대기업이 수조 원을 투자하는 복합리조트 개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투자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게 정리가 그래서 통과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과거 사행성 논란으로 무산된 전력이 있는 내국인 카지노 카드를 꺼내든 민선국이 이원택호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입니다. 민간 공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권익현 부안군수를 고소한 오토바이 유통업체 대표 이모 씨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씨는 1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현 군수 등 4명에게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또 권 군수 측근이 찾아와 1억 원과 3억 원을 각각 주고갔다며 받은 돈의 대부분인 현금 3억 원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권 군수로부터 두 업체를 소개받아 부안군의 조립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건설업체가 기초공사만 하고 부도를 냈고 이후 또 다른 업체가 공사를 마쳤으나 부실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최근 3년간 21명이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물놀이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하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물놀이 사고 원인은 위험지역 입수와 구명조끼 미착용 등 부주의가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다슬기 채취와 해루질, 낚시 중 사고도 각각 2건에서 3건씩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하천 계곡이 72.4%로 대부분이었고 해수욕장과 해변 등 연안 해역, 저수지와 호수에서도 입수장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검찰이 술자리 시비 끝에 모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선 6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62살 A씨의 살인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다음 달 20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 58살 B씨를 전동공구와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했던 전북 지역 후보들의 선거 비용이 2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도지사 선거 후보 5명의 선거 비용 지출액은 30억여 원이며 1인당 평균 6억 9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감 선거 후보 2명은 28억여 원으로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4억 4천여만 원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4명은 8억 8천여만 원을 사용해 1인당 평균 2억 2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도 에어컨 없이는 잠을 들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경북에서는 지난 12일 첫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비 소식은 있지만 더위는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태울 듯 내려쬐는 햇볕. 잠시만 걸어도 얼굴이 땀으로 덮입니다. 낮 시간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울 만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11일 대구 최고 기온은 37.3도, 경주 37.4도를 보였고 강원 강릉은 12일 36.2도, 경북 포항은 13일 36.7도 등 찜통 무더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포항과 경산에서는 지난달 새로 도입한 폭염 중대경보가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고 단계의 폭염특보입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와 열대야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논과 밭, 산 등 야외에서 작업하는 농업인과 고령층의 온열 질환 위험이 높은 만큼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폭염과 호우 등 위험 기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입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위험 기상이 예상될 때는 야외 활동과 작업을 자제하거나 중단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폭염의 가장 큰 원인은 2개의 고기압입니다. 지표에서 약 5km 안팎의 중하층에는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고 그보다 훨씬 높은 상층 약 10에서 15km 부근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두꺼운 이불 위에 또 다른 이불을 덮은 것처럼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기상청은 14일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린 뒤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까지 높아져 체감 온도는 다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기후변화의 여파가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이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바다만 놓고 보더라도 올 상반기 표층 수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해안에서 상어가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동해안에서 50여 마리가 발견됐는데 지난해 3배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난류성 어종인 참다랑어를 비롯해 아열대성 어종 출현도 확대됐습니다.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해양 생태계가 변한 것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인공위성을 활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우리 바다의 표층 수온은 17.17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도 이상, 기존의 최고 기록이었던 2020년보다도 0.5도 이상 높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수산과학조사선을 이용한 직접 조사에서도 상반기 바다 수온은 15.34도로 1968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바다 수온이 높았던 이유는 해양과 대기의 복합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꾸준히 이어져 왔고 올해 봄철 같은 경우에는 맑은 날이 많아가지고 대기에서부터 해양으로 유입되는 열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바닷물을 운송해주는 대만한류의 유입이 많아지게 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우리 바다 표층 수온은 관측 사상 2번째로 높았고 고수온 특보도 역대 최장인 85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올 하반기에도 고수온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에서 전북이 사실상 빠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과 소외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은 새만금의 기반시설을 내세워 정부의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전북을 찾아 정부의 후속 발표 과정에서 전북이 실제 이익을 챙겨야 한다며 지원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로봇 등 물리적 실체를 갖춘 피지컬 AI를 미래 성장을 이끌 3가지 큰 사업으로 발표한 정부.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서남권에만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이 제시됐지만 전북은 추진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회의에서 전력과 물 공급 같은 기반 시설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 용수 같은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죠.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의 넓은 땅과 전력, 물 공급 여건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현실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최대 317만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제공할 수 있고 10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과 최대 5기가와트 전력 공급 여건을 갖추는 한편 하루 60만 톤의 물 공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는 제3회 반도체 단지 조성과 피지컬 AI 분야 확대와 투자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전북 포함 메가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전북을 포함한 메가 프로젝트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안겨드릴 수 있는 대책들을 우리가 좀 마련하고 그 과정 속에 예산적인 지표도 중요한 수단이다. 당권 행보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전북을 찾아 정부의 이번 발표는 1차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와 3차 후속 발표에서 전북이 실질적인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북에 도움이 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메가 프로젝트의 진전 속에서 그럼 전북은 앞으로 어떤 미래가 있는가에 대한 더 증폭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민선국이 출범과 함께 전북목 찾기를 위해 도내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시군의 삼각 공조가 가동된 상황. 정부의 2차 메가 프로젝트를 끌어내고 여기에 전북이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제6회 자원봉사 박람회가 남원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학생 330여 명이 참여해 21개 기관 단체와 함께 24개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자원봉사 포털 홍보와 폭력 자살 예방, 금연 캠페인, 공예 과학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학생들은 자원봉사의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학생들 인터뷰 들어보시죠.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깊이 있게 알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대처 방법과 그리고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이 율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저희는 인식 개선을 하러 캠페인을 하러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에 꼭 자원봉사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혈도 자주 하고. 저는 지금 원래 자원봉사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약간 저도 소속되어 있는 기분이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직접 만든 화분 150개를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의 자율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간 통합대 지원하는 자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협 전북본부는 합병 기본자금 지원 기준을 개편해 합병 후 존속조합에 지원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당 5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합병 후 존속조합에 300억 원을 지급하고 합병 참여조합당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2개 조합이 합병하면 500억 원을 지원받고 3개 조합이 합병할 경우 1,000억 원, 4개 조합이 합병하면 1,5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협은 합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장 기본 공로금을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민선국이 첫 국과장급 승진과 보직을 옮기는 정기 인사를 14일자로 단행합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앞서 발표된 승진 내정자의 후속 조치로 모두 40명 규모이며 본청과장과 읍면동장 자리 이동이 커 양충모 시장의 변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에는 소명호 수지면장이, 행정복지국장에는 박승용 교육체육과장이 새로 임명되는 등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양 시장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 조직을 새롭게 하고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과 직접 맞닿는 읍면동장에게는 현장에서 뛰며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양 시장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강한 인사혁신을 추진해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반드시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곧 있을 팀장급 인사에서도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부안군은 오는 21일부터 부안과 인천국제공항을 왕복하는 고속버스 신규 노선을 운행합니다. 이 노선은 부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충남 서천군,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을 매일 3차례씩 왕복 운행합니다. 운행 시각은 부안 출발 기준 새벽 2시 10분, 오후 1시 10분, 오후 5시 10분이며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발 기준으로는 오전 8시 10분, 오전 10시 50분, 오후 6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